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강남구 아파트 시장 또한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최고가에서 2억 5천만 원 하락했고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1.9%입니다. 약 30.3%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과 자산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 공급 감소로 2-3년 후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난무하며 실수요자의 주택 매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가 급격히 줄어 3년 뒤 집값이 뛸 거라는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또한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와 인허가 수를 비교 분석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실거래가가 오를수록 인허가 건수도 같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건수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건설회사는 인허가를 더욱 빠르게 진행합니다. 빠른 착공을 위해 그동안 지연됐던 사업장도 빠르게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인허가를 최대한 늦춥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인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가 감소한 것은 건설사의 위험관리로 인한 위기 대응의 결과일 뿐이며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면 인허가 건수는 자연스럽게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3-4년 뒤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와중에 IMF에서는 정부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상관성이 높은 것은 주택 공급량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 여부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집값과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적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 소득보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더욱 가팔라 구매력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구매력이 하락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은 침체에 돌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물가 안정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뉴질랜드가 1990년에 세계 최초로 채택했으며 이후 32개국 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998년에 물가안정 목표제를 도입했으며 물가 상승률 2% 기준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페드 역시 2%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과 달리 PCE 물가를 활용한 인플레이션율 2%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와 시장 금리 동반 상승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1-2%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3%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플레이션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1, 2%의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물가 상승과 낮은 수준의 시장금리 상승을 수반해 상장사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 기업의 마진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대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1에서 2%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었던 2012년에서 2017년은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선순환시킬 때였습니다. 이 시기엔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주가 상승과 소비 및 소득이 동시에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투자 수요도 늘어나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이 차트는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율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비교한 지표입니다. 1에서 2%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던 2012년 7월에서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5천 100만 원에서 5억 8천 8백만 원으로 약 30.3%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을 경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상장 기업이 급등한 생산 원가를 소비자에 전가시키기 어려워 영업 실적이 악화하고 그로 인한 경영난에 직면해 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악순환했던 시기인 2021년 10월에서 2023년 5월까지 무역 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시장 금리는 상승했으며 그로 인해 기업 자금 조달 금리 상승으로 영업 마진이 축소되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상장사 실적 악화로 소비 여력이 감소해 실질 소득 축소로 투자 수요도 급감하며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일시 반등은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에서 7월 상승률 2.3%로 둔화하면서 시장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8월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에 진입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 하락 또한 불가피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이상 지속됐던 시기인 2009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하락률은 마이너스 7.7%,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률은 마이너스 20.3%, 그리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하락률은 마이너스 25.3%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물가가 급등하면 시장 금리는 상승하고 가계 소비가 축소되며 실질 소득도 대폭 감소해 부동산 실수요자의 실질 구매력이 급격히 위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이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플레이션율이 3% 이상 지속될 경우 실물 경제는 악화되고 경기와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 돌입합니다. 7월부터 불과 2달 만에 국제유가 상승률이 약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한국 경제 산업 구조는 원자재를 수입 후 가공해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수입물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면 향후 부동산 적정 매매 시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 첫 번째는 환율과 국제유가 추이입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올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출입 기업은 외화 매출 채권과 외화 물품 대금 결제 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수백억 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모든 제품의 원재료인 석유류 제조 원가가 올라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자산 시장은 하락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 두 번째는 유동성의 이동 흐름입니다. 국가 간 돈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국제 금융 유동성이 외환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달러 수요 증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또한 국제 유동성이 수입 원자재로 이동할 경우 수입 물가가 더욱 올라 소비자 물가가 상승합니다. 통계청에서 9월 5일 발표한 전년 대비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감률을 보면 3.4%를 기록했습니다. 수입 석유류와 수입 천연가스 등의 기여도가 47.4%를 차지했는데 글로벌 공급난 지속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준금리 3.5% 동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비자 물가가 3%에 진입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 가공에 제조하는 가공무역 국가인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이나 동결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물가는 더욱 높게 상승합니다. 이 지표는 200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자 물가 CPI와 공업제품 중 석유, 화학류의 전년 대비 물가 증감률을 비교 분석한 차트입니다. 2022년 2월부터 석유류와 천연가스 가격 등 수입 원자재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최대 6.3%까지 치솟았습니다. 물가 구성 요소에서 석유류 제품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여도는 5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 가계 실질 구매력은 급격하게 축소하며 실물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의 2023년 9월 원래 보고서에 따르면 원유 재고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세계 경제 성장과 관광, 항공, 여행 수요 증가로 석유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인 오펙 플러스 감산 정책으로 유가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 국가인 우리나라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2024년에도 3% 이상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까지 국내 실물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물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실수요자는 언제 주택을 매수해야 할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하락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엔 집값이 바닥에 근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택 매수 실수요자는 소비자 물가가 2% 이하로 하락하는 시점부터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한 후에 주택 매수 여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시점을 더욱 쉽게 아는 방법은 저물가 관련 뉴스가 대다수를 차지할 때이며 2013년부터 2016년이 바로 저물가가 지속됐던 시기였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대림일단지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역세권 아파트로 1988년에 준공했습니다. 총 세대수는 749세대로 7개 동이 배치된 중규모 단지 아파트입니다. 2021년 8월 거래된 최고가는 16억 4천만 원이었으며 2023년 7월 거래된 최근 실거래가는 13억 7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 하락한 마이너스 16.5%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32평형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 입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2012년에 준공했으며 총 세대수는 1559세대로 22개 동이 배치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2022년 4월 실거래 최고가는 16억 2,900만원입니다. 2023년 8월 최근 실거래가는 13억 3,500만원으로 최고가에서 2억 9,400만원 하락했으며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양천구 신정동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는 지하철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21년에 준공했으며 총 1497세대 23개 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최고가는 17억 8천만원이며 최근 7월 13억 9천만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서 3억 9천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1.9%입니다. 마포구 용강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6년에 준공했으며 총 547세대 9개 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거래 최고가는 2021년 9월 거래된 21억 원이며 2023년 7월 18억 5천만원에 최근 실거래됐습니다. 최고가에서 2억 5천만원 하락했고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1.9%입니다. 과천시 부림동에 위치해 있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아파트는 과천역에서 도보로 10분 소요되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2020년에 입주했으며 세대수는 131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거래된 실거래 최고가는 21억 5천만원이며 2023년 8월 최근 실거래가는 16억 4,800만원입니다. 5억 2천만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3.3%입니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단대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 도보로 3분 소요되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2년에 준공했고 101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8월 거래된 실거래 최고가는 11억 3천만원입니다. 2023년 9월 거래된 최근 실거래가는 8억 9천만원이며 최고가에서 2억 4천만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1.2%입니다. 이 지표는 강남구 월별 투자자 증감률 현황입니다. 5.5%의 높은 시장금리가 유지됐던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아파트 투자 수요는 감소했고 강남구 아파트 실거래가는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1.7%의 낮은 시장금리가 유지됐던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아파트 투자 수요는 급증했고 강남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폭등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특례보금자리 론으로 아파트 가격은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오히려 투자 수요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강남구 아파트 시장 또한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이 지표는 서울 송파구 월별 투자자 증감률 현황입니다.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시장금리가 상승했던 시기 아파트 투자 수요는 급감했고 실거래가는 하락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투자 수요 역시 급감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 상승폭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 수요는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이 지표는 마포구 월별 투자자 증감률 현황입니다.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수 감소는 아파트 가격 하락을 동반하며 2023년 상반기 또한 투자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30 영끌 수요가 많은 노원구 월별 투자자 증감률 현황입니다. 2022년에 급증했던 투자 수요는 2023년 상반기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무주택 갭 투자 수요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이후 서울시 전역 투자자 비율 역시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투자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및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한 일시적인 반등은 하반기가 되면서 점차 힘을 잃고 하락할 것입니다. 주택 매매 건수도 급감했으며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붙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인 신용도를 기반으로 결정되는 시장금리는 실물경제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습니다. 신용도는 경제적 펀더멘털인 경상수지와 GDP 성장률, 무역수지와 환율, 국제유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증감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주요 은행이 다수 보유한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펙의 2023년 9월 원래 보고서가 전망한 대로 국제유가의 수요 초과로 인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경우 2024년 역시 고물가가 이어져 경기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유가 고공행진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져 실질소득 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투자 수요 및 실수요자의 구매력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이 회복되긴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물가가 2% 이하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시점이 실수요자가 매수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이므로 그때까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